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적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마트가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의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비즈니스포스트의 박혜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의 박혜린 기자입니다. 이마트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그 대형 마트 업계를 덮친 온라인 시장의 습격, 이마트도 여기서 피해 나가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마트의 적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마트의 적자는 유통시장 환경 자체의 변화에 따른 부분이 큽니다. 국내 소비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 채널로 중심축을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 부회장은 이와 같은 트렌드, 이와 같은 흐름을 잘 읽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정 부회장이 신세계그룹 대표이사로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선 2010년부터 온라인 사업을 이마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해왔고요. 또 온라인 시장에서도 반드시 업계 1위에 오르겠다며 온라인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도 이마트 임직원들에게 해외 이커머스 기업인 이베이나 또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팔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정 부회장은 온라인 사업을 오프라인의 보충적 사업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정 부회장의 가장 큰 실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 부회장의 말로는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쿠팡과 같은 그 소셜 커머스 그런 기업들이 뭐 로켓 배송을 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간 반면 이마트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에 절실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게다가 정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체험형 전자제품 매장 일렉트로마트, 만물잡화점 삐에로 쇼핑, 노브랜드 등이 아직까지는 투자가 더 필요한 단계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정 부회장은 유통시장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 행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오프라인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잘 나가고 있는 실적, 여기에 좀 안주를 했었던 것 같고요.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연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한편 올해 3월에 정 부회장이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법인을 세우고 sscom이라고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정 부회장이 온라인의 이런 변화를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은 본격적인 온라인 사업이 늦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정 부회장이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던 국내 이커머스 기업 인수가 불발된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마트가 이미 온라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를 해냈더라고 하면은 온라인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 부회장은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국내 이커머스 기업 인수부터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과의 협업, 독자적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회장이 그렇게 다양한 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은 다 검토를 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그런 행태나 그리고 유통의 소비 축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옮겨간다, 이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요. 네, 정 부회장이 유통시장의 변화 속도가 이토록 급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부회장 스스로도 올해 6월 이마트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했었네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속도는 정말 유통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어 같은 이렇게 이커머스 전문 기업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들고 나와서 기존의 온라인 쇼핑 유통,
여기에는 입지를 굳히고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던 신선식품 유통까지 파고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마트는 확실한 우위를 지켜왔던 신선식품 소매 유통 부분까지 온라인 유통 채널들과 본격적 경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이 신선식품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트는 온라인 사업의 본격화가 늦어지면서 여전히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80%에 이릅니다. 네, 그랬군요. 결국 정 부회장이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것이 실패했었고요. 온라인 시장의 성장 속도를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이마트는 선구자가 아니고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을 따라가는 후발 기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마트 위기가 왜 정용진의 위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마트는 신세계 그룹 유통사업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금 창출원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마트가 그동안 안정적 실적을 내면서 정 부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신사업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왔는데요. 이마트 실적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아직까지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들도 진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 부회장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간 복합 쇼핑몰 사업 그리고 편의점 사업 아직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그룹의 돈줄이었던 이마트의 실적 회복 이게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복합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 프로퍼티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에 1조 원, 스타필드 고양에 7,70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각각 2020년과 2022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타필드 안성과 스타필드 청라에도 비슷한 수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 부회장이 5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 편의점 사업 이마트 24도 지금 CU나 GS25 양강 체제로 공고해지고 있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정 부회장은 노브랜드, 또 삐에르 쇼핑, 그다음에 일렉트로마트 이와 같은 전문점 사업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 다 지금 다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마트가 올해 들어 헬스앤뷰티숍 부츠의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일렉트로마트, 노브랜드 등의 전문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여전히 올해 전문점 사업에서만 영업 손실 780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미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전문점 사업에서 영업손실 227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188억 원을 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살펴본 걸 보면은 정 부회장이 이마트 등 대형 마트가 온라인 시장 확대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수년 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이마트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혁신해야 된다 여러 가지 독촉을 많이 했거든요. 이마트가 사실상 적자를 내고 지금 그와 같은 위기들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 부회장이 내세우고 있는 돌파구, 이건 과연 무엇인가요? 온라인 시장 대응이 늦었다는 점이 이마트의 패착이 된 만큼 온라인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SG닷컴은 2018년 말 투자받은 1조 원을 배송 등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쏟아붓고 있고 전용 신용카드 출시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올해 7월 기준 온라인몰의 재구매율이 30% 수준에 머무는 등 온라인 사업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보이지 않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온라인 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건 못지않게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의 실적을 회복시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 부회장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적을 회복시킬 그런 전략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큰 폭의 적자를 낸 대형마트 부분에서는 식품 등 장보기 채널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큰 줄기를 세웠습니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올해 8월부터 상시적으로 초저가에 판매하는 에브리데이 국민 가격 제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온라인 유통 채널과 가격 경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오프라인 사업에서 초저가 전략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건 모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금을 마련하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강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10곳을 매각한 뒤 재임차에 운영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약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마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롯데쇼핑이나 홈플러스 등과 비교해 자산의 유동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런 만큼 이마트의 이번 결정은 이마트가 위기에 처해 있고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세일앤리스백 이런 부동산 유동화 이거 가지고 자금이 다 될까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자금 마련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오프라인 대형 마트들이 그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예전부터 좀 나왔었습니다. 국내 대형 마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 사실은 그 마트 업계에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와 같은 신세계그룹의 자본력과 인프라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존의 오프라인 그 매장들의 실적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